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를 때 과연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들, 정말 피비린내 나는 하락이죠. 불과 며칠 만에 계좌가 그냥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 밤잠 설치셨을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주 곡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내던질 때 오히려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소위 프로들의 시각을 통해서 이 폭락장의 본질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아수라장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해부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충격의 원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핵심 동력이 뭐였을까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규모 이탈?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2조 원에 달하는 개인 신용융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B2 물량이었습니다. 이게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던 수치거든요. 주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똑 떨어지니까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 그러니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물량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하락의 폭을 어마어마하게 키운 거죠.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요, 이건 2008년 리먼 사태처럼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전형적인 개인 주도형 패닉 투매 현상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첫 번째 전문가 그룹은 오히려 환호성을 지릅니다.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공격적인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분들 논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는 바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 대포 소리가 울리는 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박세익 대표의 주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말해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거죠. 실제로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까봐도 외국인들은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냐? 국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털리면서 생긴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니 지금이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 철학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 투자자 선진장 님이요, 시장이 폭락하던 바로 그 순간에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끊어! 나 지금 주식 사야 돼. 이 한마디가 바로 기회주의자들이 느끼는 그 절박함과 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좀 더 신중한 시각인데요. 폭락이라는 사건 자체보다는 왜 시장이 이렇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졌을까? 그 배경에 집중하는 관점입니다. 경제평론가 윤지호 대표는 하워드 막스의 시장의 시계추 개념을 빌려서 설명을 하는데요. 시장은 이성적인 가치 평가보다는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에 따라서 탐욕과 공포, 이 양극단 사이를 격렬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이번 폭락은 외부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시계추가 탐욕의 극단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윤지호 대표는 이 상황을 야구에 비유합니다. 훌륭한 타자는 아무 공에나 배트를 휘두르지 않죠. 자기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그 완벽한 공이 들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이번 폭락이 바로 그동안 현금을 주고 기다려온 홈런 칠 수 있는 공이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폭락 직전에 시장이 어땠습니까? 반도체 이익률이 80%를 넘을 거라는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전망이 KB증권 같은 메이저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버젓이 나왔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개인들은 신용까지 끌어다 주식을 샀죠. 시계추가 탐욕의 정점에 있었던 겁니다. 이번 폭락은 그 뜨거웠던 열기를 식히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말하자면 필요한 조정이었다는 게 이 관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전문가의 각기 다른 관점을 어떻게 종합해서 우리만의 실전 전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음 속에서 길을 찾는 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이 차트의 가장 오른쪽 압도적으로 솟아오른 저 파란 막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입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막대는 거의 0에 가깝죠. 이건 뭘 의미하냐? 이 폭락이 스마트 머니의 이탈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들의 패닉 셀링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두 전문가의 의견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들은 무엇을 할지, what, 즉 사야 한다는 정확한 전략적 답을 준 거고요. 전략가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살지, why and how에 대한 전략적인 틀을 준 겁니다. 과열된 심리가 식었고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차분하게 나눠서 사야 한다는 거죠. 이 둘을 합쳐야 비로소 완전한 플레이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저만의 플레이북은 이 4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락의 성격부터 규정하세요. 이게 시스템 위기인지 아니면 이벤트성 충격인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수급 데이터를 통해서 누가 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들의 투매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셋째,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몰빵은 금물입니다. 최소 3번에서 5번에 나눠 산다는 원칙을 꼭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버리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원칙의 바탕에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크게 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적게 잃는 것, 즉 최고의 패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공포에 떠는 약자가 아니라 기회를 접는 강자의 포지션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이 표의 왼쪽, 공황에 빠진 투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에 전략적 투자자가 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한쪽은 공포에 질려서 가장 싼 가격에 자기 자산을 내던지고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다른 한쪽은 침착하게 내재 가치에 집중하면서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씨앗을 심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인 분석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오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느냐 하는 겁니다. 제 투자 철학의 핵심은 최고의 승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패자가 되는 것, 즉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생존 자금을 확보하는 것. Best loser wins. 잃지 않는 투자가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과 같은 10% 이상의 급락은요, 앞으로도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시장의 숙명이거든요. 진로는 이겁니다.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오늘처럼 공포에 떨면서 우왕좌왕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플레이북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건가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